저는 제발 링가드의 이적이 성사되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축구계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 발전을 향하는 최적의 첫걸음이거든요. 2024년 2월 2일을 기준으로 오전 5시부터 나온 소들을 보자면 피터 오르크라는 찌라시 전문 기자의 속보를 기점으로 스카이스포츠, BBC 소속의 사이먼 스톤, 디애슬레틱은 링가드가 FC 서울에 갈 것 같다고 했고,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링가드가 이 딜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타TV에 나온 에이전트 말에 따르면 현재 선수 측의 관계자들은 이미 한국에 입국한 상태이고, FC 서울은 링가드의 몸 상태에 관해서 간이적인 체크를 끝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 대한민국 K리그 FC 서울이냐? 링가드가 축구 선수로서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말도 있지만, 링가드가 e스포츠 사업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의 e스포츠는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시장인데, 대한민국의 e스포츠 시장은 전부 서울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택했고, 그 나라에 있는 축구리그를 택했던 것이며, 인프라를 이유로 서울을 택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링가드가 최근에 어떤 커리어를 보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2017년 갑작스러운 폼 상승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링가드가 메뉴에서 받았던 주급이 1억 5천 정도였어요. 대활약을 하다가도 아쉬웠던 상황이 반복되며 2022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으로 팀을 나오고 이제 막 승격한 노팅엄을 들어갔죠. 그리고 노팅엄에서 받던 주급은 3억 1,300만 원인데 링가드가 심한 부진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또다시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렸는데 아무도 불러주질 않은 상황이 이어졌고, 6개월간 무소속인 상태로 쉬다가 2024년 1월 팀을 다시 알아본 게 바르샤 역제이 그리고 사우디였는데, 두 이적이 모두 불발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주급이죠. 과연 K리그 구단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도 관건인데, K리그에서는 주급을 보통 얼마나 주냐? 제가 2022년 K리그 최고 연봉자들을 국내와 국외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자국민 선수 중에서는 전북의 김진수가 14억 7천만원, 울산의 김영건이 13억 9천만원, 전북의 김보경이 13억 4천만원, 울산의 이청용이 13억 2천만원, 대구의 조현우가 13억 2천만원 순이고,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대구의 세징야가 16억 원, 전북의 구스타보가 14억 8천만원, 인천의 바코가 14억 7천만원, 울산의 레오나르도가 12억 3천만원입니다. 그럼 2023년은 다를까요? 울산의 김영건 15억 3천만원, 전북의 김진수 14억 2천만원, 울산의 조현우 13억, 전북의 홍정호 13억 7천만원, 수원FC의 이승우 11억 1천만원, 대구의 세징야 15억 5천만원, 울산의 바코 15억 2천만원, 전북의 구스타보 14억 6천만원, 인천의 제르소 14억 1천만원, 인천의 음포쿠 13억 2천만원. 방금 말씀드린 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출전 수당, 승리 수당, 공격 포인트 수당, 기타 옵션 등을 더한 실지급액이라 기본급을 주금으로 환산해본다면 대충 2,5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감한 투자를 일삼았던 사우디도 맞추지 못했던 링가드의 연봉, 막말로 K리그 고주급자들의 연봉과는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FC 서울이 맞춰준다는 건 상상이 힘들었습니다. 노팅엄에서 받던 주급이 3억인데 이 중에 1억만 받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K리그 구단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만약에 링가드의 주급이 1억이라면 세전으로 치면 연봉이 52억이죠. 2023년 K리그 1의 구단이 연봉으로 지출한 총 금액은 전북이 198억, 울산이 183억, 서울이 132억 원, K리그2로는 부산이 59억, 서울 이랜드가 54억, 안양이 5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K리그에게 링가드란 걸어다니는 구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혹시 사우디처럼 K리그 협회나 국가의 정부가 서포트하며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링가드를 데려오는 걸까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생으로 구단이 전부 부담하며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딜이 성사될 가능성은 꽤나 현실적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죠. 첫째, 약간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링가드가 고액 연봉을 포기한다. 올해 1월 인터뷰에서 링가드는 본인이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메뉴, 노팅엄에서 받던 주급, 사우디로 행하려 했던 전적을 생각해본다면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FA 신분에서 돈 문제로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기존의 에이전트를 해고하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꽤나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을 원한다던 링가드이기도 하니 적은 주급을 받으면서 K리그에 입성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16억 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링가드의 추정 연봉 합의액이 16억 원이란 소리가 있는데 이건 노팅엄 시절을 기준으로 134억 원 가량을 삭감한 것이라고 봐야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링가드가 아무리 도전을 하고 사업 때문에 한국에 온다는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링가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도 하고 압도적인 비중을 지닌 플레이어이기도 한데 제 사견으로는 16억 원만 받고 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둘째, 혹시 모를 리스크가 커지지만 FC 서울이 링가드의 고액 연봉을 최대한 맞추어 지불한다. 서울이 그동안 돈을 쟁여놨다는 것도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무리한 현금 빡치기를 통해 이 딜은 성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K리그에도 FFP와 비슷한 룰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규정 FFP는 구단의 수익이 있으면 초과분을 플러스로 더해서 기준을 잡고 N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두는 반면 K리그에서 운영 중인 룰은 구단주의 지원도 구단의 수익으로 인정을 해줘요. 유럽 구단들은 과한 구단주의 지원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장부를 조작하고 그랬는데 K리그 구단은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구단주의 지원만을 통해서 구단의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단이 큰 투자를 하고 싶어서 무리를 하다 보면 재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구단주의 지원이 구단의 수익으로 인정받는 K리그에서 모 구단이 재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일어나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치세만 내면 끝이라고 합니다. 유럽처럼 승점 삭감, 이적시장 정지,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와 같은 수익의 징계는 없는 거죠. 물론 사치세가 별거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버페이로 링가드를 사와도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K리그는 주급을 전부 오픈하는 리그로도 유명하죠. 이적이 성사되면 링가드가 과연 둘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 이적을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링가드가 부진을 하더라도 굉장히 역사적인 이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FC 서울이 이번에 개척을 해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링가드라는 첫 단추가 제대로 꿰매지기라도 한다면 링가드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해하며 방문해하는 관중이 많을 텐데 링가드를 시작으로 다른 유명 선수들이 또 K리그에 입성할 수도 있죠.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K리그에 투자가 됐던 금액이 배로 늘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FC 서울은 링가드와 1년 계약도 아니고 무려 2+1년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1년 계약이 흔하게 발생하는 K리그 치고 굉장히 길어요. 유럽 구단이 영입을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1년치 실적이 망했던 32살 선수에게 2+1년 계약이 제한되는 것은 꽤나 평범하지만 K리그라면 말이 달라지죠. 계약 조건을 알면 알수록 FC 서울과 K리그의 재정 환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링가드라는 도박은 정말 대단한 규모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정말 FC 서울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보다 더 효과적인 K리그 스텝업이 있을까요?